27살부터 막 65살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연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눈에 찾아보기 힘드니까 회사가 제대로 안 쌓는 문제도 있었고 제대로 쌓는지도 기업의 전망에 따라서 저는 뭐 요즘 젊은 것들의 투자를 알려준다.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재민님? 요즘에 또 건강에 관심이 문쩍 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요즘에 옛날 같지 않은 체력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여름이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딱 지나고 나서 주식 얘기나 이런 거, 코인 얘기도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계좌가 다 푸른색이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다 보니까 환호와 감기였는데 최근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2차전지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번 사람보다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 요즘에 타고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차트 보고 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손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조용히 창만 남아 보시는 게 아닌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름이라 시원하긴 하겠네요. 그런 말 하면 이제 전혀 시원하지가 않죠. 퇴직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퇴직금이 도입된 시기는 1954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퇴직금 자체가 계속 개선이 돼요.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뭐 그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예전에는 더 문제가 많았겠죠. 회사가 제대로 안 쌓는 문제도 있었고 회사가 정말 제대로 쌓는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쌓았었고요. 적립을 했었고 뭐 다양한 뭐 퇴직 뭐 보험, 퇴직 뭐 신탁 그 시절이세요? 네. 신탁이면 막 네. 종이로 막 뭐 나오고 그러나요? 그랬던 시기에 이제 퇴직금을 좀 유용하거나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근로자 건데 그걸로다가 이제 뭐 잘못 사용을 해서 근로자의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폐해들도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 하지 말고 금융기관, 금융회사들한테 따로 적립해서 너네가 터치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로도 계속 개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쯤에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또 도입이 됐어요. 왜 굳이 그러면 연금이냐? 원래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인데 IMF 사태라고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98년도에 그때 이제 97년도쯤에 중간 정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노후 자금으로다가 써야 될 그 자금들을 계속 중간에 생활 목적 자금처럼 정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쯤에 정년 때 연금 형식으로 좀 받아라는 식으로다가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의 존망에 따라서 이 퇴직금의 여부가 갈렸던 거. 총님 항상 네. 발음을 잘 내가 봤을 땐 컨텐츠를 위해서 청국님이 단어 항상 고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존망. 기업이 망해버리면은 퇴직금을 못 받았었거든요. 이제 IMF 때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받다 보니까 퇴직하고 이제 치킨집 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래가지고 한 번에 막 돈 날리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상 노후 자금으로 받은 건데 그냥 한탕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이제 사실상 노후 대비가 안 됐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이제 퇴직연금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번 디폴트 옵션 논의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DC형만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연이자 수익률밖에 못 받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이 노후 대비로 힘들다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연금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드리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제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계속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지정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세요라는 어떤 취지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령화 같은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향후 2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최고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개인이 스스로 대비를 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초고령화 시대가 접어들고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못 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해서 개인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최대한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낮았네요. 제가 조사한 것 기준으로는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2.76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점 몇에서 8%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걸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 인상 없이 매해 30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8,031만 원 정도가 모여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억 5,900만 원이에요.
그 2배가 차이 나요. 20년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근데 이게 복리 효과까지 감안해서 25년, 30년 되잖아요. 차이가 더 벌어져요. 거기다가 본인이 연봉이 좀 올라가면서 퇴직연금 납입액도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4배에서 한 8배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게 72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72 나누기 연평균 수익률을 나누면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나와요. 만약에 8%라고 따졌으면 72 나누기 8을 하면 9년이 나오죠. 근데 만약 2%로 나누면 36년이 나옵니다. 27살부터 막 65살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퇴직연금이 고작 2배. 뭐 2배도 큰 건데, 근데 미국은 거의 한 10배 될 거예요. 2021년도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현황 통계를 보면은 원리금 보장량이 한 83.1%고요. 13.6%면 실적 배당형 상품이에요. 압도적으로 원리금 보장형이 높아요. 근데 해외랑은 완전 달라요. 이게 미국에서는 17년도 전부터 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면서 TDF 상품으로 이제 의무 가입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 부자들이 많은 거죠. 왜 갑자기 의무화를 해야 되냐? 결국은 생리의 개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 초년생 때 가입을 하면은 30년의 기간이에요. 25년, 30년이면은 연 환산 수익률로 대략 한 7%? 그 정도만 해도 몇 배가 불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디폴트 옵션을 하시든 내가 운용 지시를 내리든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의무화가 됐다라는 게 강제로 그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하도록 계속 나가긴 하는데 지정을 안 하더라도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어떤 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딱히 안 하더라도 네. 뭐 손해 보는 건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해놓으면은 계속 안 좋았던 그 수익률이 한 10년 뒤, 뭐 15년 뒤 봤을 때는 이승을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 몰라서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디폴트 옵션 펀드를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도입된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거죠. 디폴트 옵션의 이제 최고의 장점은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용을 해준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자산 투자고 안정적으로 뭐 연평균 6%에서 8%를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는 운용하지 않았을 때와 운용했을 때의 차이가 몇 배, 몇십 배까지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준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게 결국은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내 돈 잃는 거 아닌가. 야, 난 그래도 은행 이자라도 그냥 받을래. 그런 분들이 수도 있어요. 있죠. 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싫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상품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상품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상에 맞는 걸 하는 게 좋은데 장기적으로 놔두면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위험 펀드라고 해서 뭐 엄청 위험하게 굴리는 건 아니고요. 뭐 채권이랑 주식이랑 섞어서 운용을 하고 고용노동부나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특성상 적립식으로 투자를 납입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리스크를 되게 감소하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인플레이션 따라서 무조건 이 인플레이션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하셨나요? 전 지정 따로 안 했어요. 다달이 제가 운용 지수를 직접 내리고 있고 ETF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밸런스드 펀드라 그래서 주식의 70에 채권 30 비중이 유지된 상태로 쭉 가다가 죽을 때쯤 이제 채권 비중이 올라가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그 상품으로 조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청국님 같은 경우는 지정하셨어요? 지정했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을 70%까지 매수를 못해요. 그리고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도 30%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는 제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는 고위험 디폴트 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간혹 가다가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되게 위험하게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정한 연금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고위험 상품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입니다. 도박은 자제하시죠. 연금 부자가 되는 두 번째 관문 진입을 축하합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막 댓글 달리면은 당황해 주실 거죠, 두 분이? 제가 받아드릴게요. 30년 뒤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